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을 빠르게 배우고 싶은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국어 쉐도잉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쉐도잉은 마치 그림자처럼 원어민의 말을 듣고 즉시 따라 말하는 학습법인데요. 소설, 수필, 실제 이야기 등 흥미로운 한국어 콘텐츠를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귀가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생생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복잡한 문법이나 어려운 단어 암기에 지쳤다면 이제 쉐도잉으로 즐겁게 한국어를 마스터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다섯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에 얽힌 비밀이 하나 더 밝혀졌다. 그가 마치 오랫동안 혼자서 고심했던 문제나 되는 듯이 불쑥 물어왔던 것이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네.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꽃에게 무슨 소용이 되지? 그건 나도 모르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비행기 엔진에 너무 꽉 죄어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 비행기 고장이 너무 심한 것 같았고 마실 물도 거의 다 없어져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가시는 어디에 소용이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너무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 부려 생긴 거야. 그래? 그러자 잠시 말이 없다가 그는 화가 나서 나에게 톡 쏘아붙였다. 아저씨는 순 엉터리야. 꽃들은 연약해. 또 순진해. 걔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야.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힘센 꽃이 된다고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이 볼트가 이번에도 안 빠지면 망치로 때려서 빼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 제발 좀 그만해도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소리치자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망치를 잡고 그에게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이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워졌다. 그는 사정없이 계속 말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별에 시뻘건 얼굴을 한 신사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별을 쳐다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보지도 않았어.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계산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중얼거려.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나 있던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어. 또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그 꽃들을 먹었어.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렇게 힘들여가며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붉은 얼굴의 뚱뚱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아무 데도 없고 오직 내 별에만 있는 단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어린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했다. 수백만 개 하고도 또 수백만 개나 되는 별들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어떤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저 별들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거야.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저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마저도 모두 우스워 보였다. 어떤 별 어느 행성에, 아니 내 행성에,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내 꽃에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나는 무엇라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떻게 그를 달래주어야 할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지 모르는 나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 느껴졌다.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작은 꽃들이 살고 있었다. 그 작은 꽃들은 자리를 별로 차지하지도 않았고 어린 왕자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풀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곧 사라져버리곤 하는 그런 꽃들이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씨앗으로부터 어느 날 그 꽃은 싹을 틔웠던 것이다. 그는 다른 싹들과는 닮지 않은 그 꽃의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바오밥 나무의 일종인지도 모를 노릇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꽃은 초록색 꽃방 속에 숨어서 자기의 고운 모습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둘씩 다듬으면서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 꽃은 개의 양귀비 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날 때가 오면 비로소 나타나고 싶어 했다. 아, 정말이지 귀여운 꽃이었다. 그 신비스러운 몸단장이 며칠씩이나 계속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시간에 그 꽃은 자태를 드러냈다. 그런데 그처럼 공들여 몸치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며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 이제 막 잠이 깼답니다.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죠. 어린 왕자는 감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그렇죠? 나는 해와 같은 시각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은가. 꽃이 말했다. 아침 먹을 시간이죠? 제 식사도 좀 생각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무척 당황했지만 물뿌리개를 가져와서 꽃에게 신선한 물로 식사를 대접했다. 이렇듯 꽃은 조금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진 가시 4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올 수도 있겠네. 내 별에는 호랑이는 없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고요. 라고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난 풀이 아니란 말이에요.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 따위는 안 무서워요. 하지만 바람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 가지고 있으세요?
바람이 질색이라니. 식물이 그러면 어떡하지? 이 꽃은 꽤나 까다롭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녁에는 내게 유리덮개를 좀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너무 추워요. 시설도 나쁘고 내가 살던 곳에는. 그러더니 꽃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 꽃은 씨앗의 몸으로 이곳에 왔었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자기 잘못을 어린 왕자 탓으로 돌리려는 듯 두어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 좀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더 세게 기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곧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꽃이 하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선 매우 기분이 언짢아졌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내게 털어놓았다. 그때 그 꽃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었어. 꽃들의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법이야.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는데도 나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던 거야. 나를 그토록 성가시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도 측은한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 주었어야 했어. 그는 또 내게 말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던 거야. 꽃의 말이 아니라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고 또 환하게 비춰주었어. 결코 달아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가련한 꾀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하는 건데. 아, 꽃들이란 얼마나 모순된 존재들인지. 하지만 그를 제대로 사랑하기엔 그때 난 어렸던 거야.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어쩌다 좀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내가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정직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얻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아주 작다. 만약 지구에서 사는 20억 명의 어른들이 큰 모임이라도 가져서 촘촘히 줄을 지어 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또 그들을 차곡차곡 포개어 놓는다면 태평양 위에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다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오밥 나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그저 어른들에게 계산해 보라고 일러주면 된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기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 괜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쓸데없는 짓이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믿지 않는가?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랐다. 혹시 다른 별로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어 걱정하고 있을 때 동그란 달빛 꼬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안녕. 어린 왕자는 일단 인사부터 했다. 안녕. 뱀이 대꾸했다. 내가 지금 무슨 별에 떨어진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그래? 그럼 지구에는 아무도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매우 크거든.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별이 저렇게 반짝이는 건 누구든 언제고 다시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닐까? 저기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렇지만 너무 멀리 있어. 내 별은 아름답구나. 여긴 무엇하러 왔니? 뱀이 물었다. 난 어떤 꽃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 그래? 그리고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지?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넌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넌 별로 힘이 세지 않아. 발이 없으니 여행할 수도 없고. 하지만 나는 배보다 더 먼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마치 금 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버리지. 그렇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같이 약한 아이가 이 돌로 된 지구에 왔으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내 별이 몹시 그리울 때면 언제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아,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왜 그렇게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수수께끼를 모두 풀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 둘은 침묵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꽃 한 송이와 마주쳤을 뿐이었다. 꽃잎이 세 장인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공손히 물었다. 꽃은 언젠가 상인 몇 명이 무리지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글쎄, 한 6~7명쯤은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는 몰라. 그들은 바람에 불려다니지 뿌리가 없거든. 그래서 아마 곤란을 많이 겪을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산은 무릎 높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새 화산뿐이었다. 그리고 효화산을 걸상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 전체와 이 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바늘끝처럼 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그가 혹시나 하고 말해보았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얄궂은 뼈리군. 온통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고는 없어. 남이 한 말만 되풀이하고. 내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어린 왕자는 모래 벌판을 지나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걷다가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길이란 모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장미꽃들은 모두 그의 꽃과 아주 닮았다. 너희들은 누구니?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린 장미꽃들이야. 아, 그래?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그에게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자기 하나뿐이라고 말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 똑같은 꽃이 한 정원에만도 5,000송이가 피어있는 것이 아닌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약 내 꽃이 이걸 본다면 무척 상심할 거야. 야단스럽게 기침을 해대며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죽은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꽃을 돌보아주는 척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게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는 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꽃은 그저 평범한 장미꽃에 지나지 않았어.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흔한 장미꽃 하나와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새 화산. 게다가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진 것일지도 모르고. 이것들 가지고서는 정말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